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의 재활을 도와주는 동기부여 AI 챗봇 연두케어 팀입니다. 저희는 재활일기의 소재를 중심으로 긴 재활 과정 중에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충분한 의미를 만들어 전달하고 지속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고 이후 서울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신 고현수 작가님께서는 몸의 물리적 재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재활이 더 중요하며 평생 계속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몸의 고통도 물론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일도 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장애 실태 조사에서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그리고 사회적 고립 수준이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높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에서 장애인 선수부 코치를 맡고 계신 승현님께서는 목표하고자 하는 정도를 달성하기보다 사실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며 그로 인해 재활과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실패함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주고 꾸준히 이어나갈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활 동기와 자가간호 간의 연관성 검증을 위해 논문 자료를 참고하였고 재활 동기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저는 비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시행한 의료진 대상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EMR 기록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재활 대상자 스스로 기록하는 재활 기록의 필요성을 모두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제, 즉 위켓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생성형 AI 챗봇 연두케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 기록, 치료 내용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재활 현황 기록으로 기록합니다. 생성형 AI와 함께 기록하는 재활 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성합니다. 먼저 연두케어는 재활일기를 중심으로 총 3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함께 기록하는 재활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성합니다. 먼저 건강기록, 치료 내용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재활 현황 기록으로 기록합니다. 재활 현황 기록을 입력한 뒤 사용자는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할지 챗봇과의 문답을 통해 일기를 작성할지 선택합니다. 두 방법으로 작성된 일기는 사용자가 몇 가지 선택으로 챗봇을 맞춤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된 챗봇은 사용자의 재활 일기 상태를 점검하고 공감하여 맞춤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재활 정보들은 생성형 AI 기능으로 요약되어 추후 활용을 위해 저장됩니다. 저장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매일 아침마다 어제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트래킹해주는 안부 인사가 전송됩니다. 외출을 계획한 재활 대상자에게는 날씨도 중요한데요. 이때 날씨를 고려한 문자가 전송됩니다. 따르릉 병원에서 곧 진료 방문을 알려주네요. 일정 범위의 재활 기록은 나의 경과를 되돌아보는데 활용됩니다. 사용자는 2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나의 경과를 돌아보는 개인용 경과 요약과 다가오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진료용 경과 요약이 있습니다. 총 7일간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더 나은 재활을 위해 중요합니다. 네, 영상 트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연두케어 챗봇은 재활 대상자에게 풍부한 정서적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재활 대상자가 작성한 재활 일기 속 내용에 생성형 AI가 충분히 공감할 장문의 답을 보내주고 재활 대상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성과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친근하게 유도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나눈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깊은 속내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두케어 챗봇은 평생 또는 장기 재활에서 중요한 재활 대상자 스스로의 재활 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챗봇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 가능한 액셔너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데요. 안부 인사와 컨디션 트래킹 기능을 통해 재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이해하고 자가간호, 즉 재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재활 대상자의 일상과 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경과 요약,
그리고 진료용 질의 생성 기능으로 현실에서 재활 대상자들이 진료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단순한 앱이 아닌 챗봇이란 점에서 그 확장성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과 같이 API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분야에 어렵지 않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아이디어의 사업적 핵심입니다. 저희 연두케어는 언제 어디서든 생성형 AI의 도움이 모든 장애인들이 닿을 수 있도록 긴 재활 과정에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자, 연두케어의 마음의 재활을 돕는 동기부여 AI 챗봇에 대한 발표 들으셨는데요. 네, 우리 원재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니즈라던가 당사자의 마음을 분석해서 출발하신 거에 깊은 저도 공감을 했고요. 일단 궁금한 것은 정서적 지지나 또 스스로의 동기부여에 대한 목적성은 명확히 제가 인지가 되는데 그래도 그 재활 과정에 대한 의료적 조언 또 전문적인 피드백도 포함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기능이 포함됐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만약에 있다면 그 데이터 기반은 지금 챗봇과 AI 그 데이터 축적되고 생성되는 거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만든 서비스 내에서 의학적 판단이나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려를 한 게 저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건 최대한 방지하자, 최대한 뒤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기는 정확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해서 의료진들을 만나 뵈어 얘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또는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계속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더 정량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혹시 질문 답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동 생성, 답 이런 것도 기본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것에 기반할 텐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그 정서적 지지나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쓰는 것은 랭귀지 모델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돼서 GPT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사전에 학습된 의료 정보가 조언의 형태로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가기까지는 좀 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해서 외부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붙이자면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실제 의료진들과도 공개를 하고 필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자체로는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의료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보시고 직접 EMR에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거기서 아까 멀티모달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좋게 들리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애인이든 재활치료에 굉장히 깊이 근거한 다음에 확장성이 있으면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펑션에서 재활치료 플레이버만 넣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멀티모달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장애인분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료진분들에게 현업에서 듣기로는 이제 이런 챗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고려해서 멀티모달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음성인식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일기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이제 챗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필기도구라든지 그런 걸로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멀티모달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일기라는 것이 기존 의료진이 작성하고 있는 EMR 기록 외에도 그 재활이라는 영역은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환자 참여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있는 생성형 AI 외를 활용해서 저희가 재활의학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51초 남았습니다. 한 분 더. 예.
짧게 제가 코멘트 좀 드리면 우선 클라이언트한테 모티베이션 주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AI 기존 그냥 생성형 AI API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가 만약에 치료사가 됐든 케어기버가 됐든 하면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계속 말을 더 하게끔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기존 오픈형 AI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핵심적인 노하우가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넘게 답변 요것만 해도 될까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고려를 했는데 발표에는 다 답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출 드린 기획서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테마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자유형 일기와 도움 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움 일기를 작성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질문을 선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된 짧은 답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일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재활을 돕는 동기부여 AI 챗봇 연두케어의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